안녕하세요. 자, 나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171쪽입니다. 아라한, 나한. 중국 사람들의 언어를 축약하는 방식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냥 개뿔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연이 있고, 그러니까 사연이 좀 밝혀진 거는 붓다를 불로다가 축약하고 승가를 승으로 축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서역 언어 때문에 실크로드를 타고 전개되는 서역 언어들 때문에 그렇고, 나한에 이렇게 아자를 축약하는 거는 원래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자를 축약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아자에 큰 뜻이 없어서 축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라한만 축약한 게 아니고 아미타를 미타, 아라한을 나한, 아란야를 나냐 이렇게 축약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아자 축약은 그냥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라한이나 아미타의 아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번뇌가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라한은 그래서 셈이 없는 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셈이 있는, 그러니까는 다 세는 거지, 줄줄줄 세는 거지. 우리 다 세잖아. 정신도 세고, 입도 세고, 말도 세고, 단어도 세고, 몸도 세고, 그러다가 이제 불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불사조처럼 다시 깨끗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생이지. 리즈실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불사조는 수명이 다 하고 나서 그 중앙아시아 쪽 설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수명이 닿으면 몸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다 한번 타고 난 뒤에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끝내는 게 좋을까? 어때요? 끝나는 게 좋을까? 인생 피곤한가? 다시 게임 끝내고 이제 요번 판은 끝내고 다음 판 그렇게. 이거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도 있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도 있고, 인간이 고대로부터 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는 됐고 그냥 이 상태를 젊은 상태로 되돌려서 영원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뱀파이어도 그런 거고, 신선은 이제 늙은 상태로 영원이지. 그런데 거기서도 반노한동이라고 나와요. 반노한동이라고. 그러니까 늙은 거를 되돌려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가는 거를 추구하는 쪽도 있고, 경기를 끝냈으면 좋겠다도 있고, 그거 됐고 이번 판은 끝났고 다음 판에서 새로 그것도 있고, 그거 뭐 좀 계속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경기를 시작하면 윤회론,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안 죽고 가면 극락입니다. 그게 극락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완전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열반. 그래서 그런 추구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이 상태로 한번 가볼 테요? 아니야.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서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똑같았어요. 그 삶의 관점은 똑같아서 그냥 지루하고 피곤해.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10대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단단히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까놓고 얘기해서
10대 이하일 때는 잘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제가 10대 한 초중반 정도부터는 계속 피곤했어. 나 늘상 피곤했고 그냥 귀찮았어. 귀찮았어. 그래서 지금 같은 삶의 자세가 나온 거예요. 귀찮은데 왜 그러면 퍼져 있고 짱 박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되지? 우리 귀찮은 거는 경기는 끝내고 싶지만 어설픈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저는 장제의 인생관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뒤에 쉬겠다. 그러면 왜 열심히 하느냐? 피곤해서.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삼각김밥 서너 개를 먹으나 30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배부른 건 똑같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것도 똑같다. 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짜리를 먹겠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게 즐거워서가 아니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걔가 영생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계속 올라갈 것도 아니고 결국 걔도 죽어.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안 죽냐? 수능에서 1등 한 놈이라고 안 죽냐? 다 죽어. 재벌도 죽어. 재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골 농부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시던데 상당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다 의미가 없느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일회성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즐기고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에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철학을 만드는데 제가 안 바쁘면 그런 거를 싹 정리해서 어떤 원리들을 다 도출해 줄 건데 그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철학이에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곤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 목적의 결과는 언제나 지금 현재의 과정 속에 존재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에요. 재밌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할 일은 없다. 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없어. 그게 제 삶의 모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주초열반. 그리고 해능스님식으로 말하면 육조당경식으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능히 응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치면 벌이 꽃에서 꿀을 따듯이 집착 없이 다니는 거죠. 참 뭔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 만큼 살다가 죽었는데 더 이상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어. 그럼 거기서 또 쇠가 빠지게 하면서 뭔가를 이루면 되고. 하지만 그 이루는 자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내 만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라는 걸 가지면 열심히 일하지만 집착하진 않아. 그러니까 피곤하지. 됩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기 싫고 뒤로 빠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마치 요번에 그 파묘 그 영화 하니까 그 최민식 그 전에 제가 그 카지노에서도 최민식을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최민식 배우를 좋아합니다. 아니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뭐 문제성도 좀 있긴 하지만 뭐 연기를 잘하잖아. 아니 맞잖아. 최민식 뭐 김윤석 씨 이런 분들 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연기에 그렇게 막 신들리지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사람이 빠져들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지. 하지만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피곤하지. 이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한잔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과 피곤함이 동시라니까 그 피곤함이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몰입이 돼서 그 자체로부터 드라마가 끝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침잠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컷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그게 피곤함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그게 집착 없이 그것을 완수하는 거야. 이게 반야사상인데. 들으면 그럴 것 같긴 한데 알딸딸하지?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나도 힘들게 이런 거 다 터득했어. 그렇게 쉽게 날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마. 내가 학비만 얼마를 냈는데 이게 다 인생 쉽지 않다. 그리고 학비가 아까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책 사느라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수익의 거의 한 80%는 책값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 특징이 남의 책을 안 읽어요. 난 내가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서 그 결과로 책을 겁나 많이 가지게 됐지만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피곤하죠. 아씨, 저거 어떡하지? 방에 도배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이게 미치겠는데 도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어디 바퀴벌레 같은 게 가끔 날아 들어오고 요즘은 날아다녀요. 이 자식들이 특공대야. 드론을 타고 다니나.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인가 봐. 그런 애들 하나 들어오면 잡지도 못하겠고 은폐 엄폐 막 이래가지고 미친다 미쳐 내가. 그래서 문을 못 열어요. 너무 슬프지. 그래서 책 다 버려보려고. 중국의 노자주에 보면 맞아.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뗏목을 건너면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는 거고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굳이 그 책 아무 필요도 없어. 책은 나를 각성시키는 도구고 각성하면 책은 필요가 없어. 책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 책을 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철학자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육상산 딱 그거지. 아까 그 얘기하는 거는 왕필이에요. 왕필. 그리고 육상산 같은 경우가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일 뿐이고 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내 마음의 본체를 갖고 있고 내가 그게 다 이게 다 개쩌리 같은 그런 건데 경전이라고 하는 게 다 개뿔도 아닌 건데 말이야. 거기에 얽매여서 사람이 찔찔찔찔 찔려 다니면 되겠어? 그거는 탁 터가지고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게 중심을 잡은 그런 걸 사람을 보고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밥을 배불리 먹어서 조금 딴 얘기. 근데 평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날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런 얘기는 길게 하면 사람이 안 들어. 제가 늘상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알딸딸한 얘기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철학을 한 사람이고 계속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 이런 약간 어려운 얘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이런 데서 게다가 또 우리 밤이잖아. 야학이잖아. 지금 이게. 우리 예전식으로 말하면 나머지 공부.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나한 이야기 할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처님이 나한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라한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라한의 범주 안에 부처님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주장도 있고, 아라한과 별도로 부처님은 아라한 중에서도 더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는 아이돌 안에 지드래곤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아이돌이니까. 그런데 지드래곤에 대한 수식어가 뭐가 있냐면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 넘어선 어떤 후광적 가치? 몰라. 연예인도 보듯이 한대. 예.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요 아라한이 바뀐다 그래서 아라한 중에서 머리 좀 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급이 달라. 너네는 급이 달라. 급이. 예. 라고 보면 대승불교입니다. 아라한 중에서 최강. 그러면 소승불교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대승불교 문화권에서는 아라한이 약간 찌리하게 나와. 그래서 등도 긁고 있고 개도 쓰다듬고 있고, 개는 아니고 호랑입니다.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팔도 늘리고 있고 책도 보고 있고 별 다 많아요. 그렇게 그런 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영천은혜사, 오백나한전 이런 데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약간 희화적이지. 이유가 뭐냐? 소승불교에서 이상인격을 대승불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인격은 뭐냐면 그렇게 됐으면 좋은 최고의 어떤 단계에 오른 사람.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붓다가 될 게 확정적인 사람들. 확정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바로 된다는 거 아닙니다. 확정.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세상에는 두 가지의 확정이 있는 거야. 생명과 관련해서 자, 당신 시한부 인생이에요. 몇 달 남았어요. 라고 확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확정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 맞출 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좀 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잖아. 50년 시한부예요. 50년 남았다. 50년. 아마 50년 정도 시한부를 세려버리면 전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6개월 1년 시한부하고는 다르지. 맞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등을 둘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6개월이나 1년짜리를 수기를 받은,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사람들, 넌 언제 된다 라고 이렇게 결정성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된다니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아니야. 좋아할 일 아니야. 가만히 있어. 대승불교는 그렇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승불교의 아라한들을 약간 까지. 이렇게 까지. 그래서 유마경 제자품 같은 데 보면 10대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유마거사라고 하는 거사한테 까이죠. 사리불도 까이고 다 까이죠. 이렇게 다 까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승불교의 이상인격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라는 최고의 사람들을, 롤모델을 까버리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아라한들을 신앙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기도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 불보살님은 자고로 가피가 좀 약간 느려요.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약간 느려. 그리고 나한이나 산신이나 신중이나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쪽들이 있어요. 삼성각팀이나 이런 분들 약간 떨어지거든. 떨어지는 분들이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 거기에는 언제나 계약을 이중 계약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돼. 아니면 땅을 팔아야 돼. 이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가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예 하고 접수를 해놔.
근데 이런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잘 안 팔려. 근데 나한이나 산신이나 이런 쪽에 기도할 때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당 500 이상은 알아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잘 팔아줘. 그러니까 500 이상 받는 거는 다 네 거. 네 거 콜? 이렇게. 법 쪽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비 뭐 이런 거 법정 이게 있고 그렇게 하면 뭐 옵션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물론 뭐 그분들도 다 이렇게 평등한 분인데 조금 신경 더 쓴다고 조금 더럽게 빨리 팔려.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중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보살님 같은 경우는 법정 수수료만 받는 걸로 법정 수수료 뭐 0.4%인가 뭐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느립니다. 속성 좋아하시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청구하러 옵니다. 장기 빼러 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나한 기도 해주 신광사 그 왕자로 볼모로 잡혀왔다가 원나라 황자가 그렇게 잡혀왔다가 결국 신광사에서 해주 신광사에서 기도하고 나한 기도해가지고 다 풀려서 황제까지 됐는데 까먹고 있다가 너 너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래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거기에 당신 원찰로다가 만들었다고 돈 들여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 해주 신광사 주지가 원나라통이에요. 원나라통. 그래서 나홍 스님 같이 10년 동안 유학했던 분이 신광사 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하고 말도 되고 10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10년하고 달라요. 그때 10년하고는. 왜? 한 50살 때 10년하고 지금 10년, 100살 살 때 10년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2배 아닙니까? 지금 20년 정도 더 되지. 왜? 50살 때 10년은 정신 못 차릴 때 좀 있고 이 기간은 거의 비슷하거든. 네. 그러면 앞뒤 잘라버리면 기간이 오히려 요즘을 치면 한 25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되고 문화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룰이 있어, 룰이. 그래서 나한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나한을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절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중국은 이 18나안입니다. 우리는 16나안, 중국은 18나안. 그래서 중국은 18나안을 모시는데 그 18나안이 원래 16나안이고 16나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우존자라고 하는 분이 쓴 법주기라는 책이 있어요. 법주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16나안이 나오고 그 경우존자가 쓴 이 법주기를 누가 번역하냐면 현장 스님이 번역해. 서유기의 현장 스님이. 그래서 원래 경우존자하고 현장 스님을 첨가해서 18나안을 만들었는데 그 레벨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복룡나안, 복호나안이라고 16나안 주변에 맨 시작과 끝에 용하고 호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굴암의 금강역사처럼 호법신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맨 끝쪽에 있어. 그래서 복룡나안, 용을 항복받은 나한, 복호나안, 호랑이를 항복받은 나한. 이렇게. 그렇게 해서 18나안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면 좌우로 18나안이 있습니다. 이쪽이 8, 이쪽이 8. 아니구나. 9이구나. 9. 그죠? 그렇게. 아니 중국의 모든 법당에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요. 중국 법당은.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 뒤쪽에는 자항보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림이 그 부조나 그림이나 이런 게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문수보현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양쪽 좌우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일정해요. 중국 사찰을 가보시면 다 그래.
한국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보시면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좌측에 신중단 있고 우측에 영단, 감노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감노 7렬에가 모셔져 있는 감노탱화가 모셔져 있는 경우 그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 된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식으로 딱 어떻게 규격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불교 미술은 종교 미술이기 때문에 의궤성, 법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룰을 갖추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부처님은 파마머리, 지장보살님은 빡,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 딱 뭐 이런 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성, 창작성, 일반 미술은 개인성, 창작성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소재의 창작성, 소재의 개인성,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남이 안 하는 짓 이런 걸 하는 게 존중의 가치를 받는 거고 불교 미술은 똑같은 방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개인성이 좀 들어가지. 그래서 부처님마다 불상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 구조는 똑같지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모습들이 차이가 있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신 불상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마다 달라. 이거 답 없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석굴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타일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른 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데 기본 구성은 똑같지만 기본 구조는 똑같지만 이 인물들은 차이가 크죠. 어떤데 이렇게 부처님 보면 약간 웃기게 생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파마머리 뭐 이렇게 귀가 크고 목에 삼도 세 주름이 있고 가사를 수하시고 뭐 이런 거 거의 딱 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불상이고 이거는 보살상이고 보살상은 지장보살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보관을 쓰고 귀족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막 줄줄이 늘리고 귀도 뚫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관세음보살을 좀씩 닮아가는 내가 이런 거 막 줄줄이 이런 거 달고 이런 거 내가 좋아하거든. 걸리적거리는 거. 이 걸리적거리는 거 좋아하는 게 더운 쪽 미감이에요. 추운 쪽은 모피를 입고 더운 쪽은 옷을 벗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가 밝잖아요. 그래서 불보살들이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는 게 그 더운 쪽 미감입니다. 나 배운 사람이잖아. 내가 이런 거 잘 안다니까 진짜. 나 문화재 하는 사람이야. 제가 기가 막힌 어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어법이 뭐냐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어법.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명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새로 샀는데도 10년이 된 것처럼 10년 됐는데도 10년 된 것처럼 전문가인데도 전문가 아닌 것처럼 야매처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대단한 기술이야 우리. 내가 이런 거 익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전문가 티가 안 나잖아. 전문가들이 굉장히 가오 잡고 이렇게 그런가요? 뭐 이러면서 다 작은 거 가지고 요 디테일을 한번 보시고 막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만들다 보니까 됐지 뭐.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역겨워. 커피나 이런 것도 그렇다. 차도 그 한 잔 주면서 더럽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앞에 향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래 잠깐 그거까지 먹고, 거기 혀로 감도는 요렇게 하면서 또 씨, 아이고 낯짝에다 확 뿌려 뿌릴까 보다. 씨. 있어. 내가 저놈의 잔소리 듣기 싫어. 씨, 먹나 봐라. 그래서 아라한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교 신앙 대상 중에는 쩌리 중에 하나예요. 더 밑에 뭐 산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책부록이지. 산신 용왕 칠성은 별책부록이에요. 우리 팀 아닙니다. 우리 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받아준
약간 이렇게 그런 쪽이고 나한 정도면 대승불교에서는 제일 약간 이렇게 낮은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대통령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결될 정도의 문제야.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자고 나니까 차를 막고 갔는데 그놈이 전화번호도 안 놔놓고 아이 미치겠네.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민원 넣는 게 아니고 뭐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어디서 견인하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필요한 게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그 상급. 그래서 상급에게는 상급에게 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거는 또 떨어지는 대로. 그리고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하고 이러면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급행료도 받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생각해봐. 지금 우리 친척 중에서 누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해야 되는데 그쪽 병원에 자리 있냐? 이랬더니 야, 한 달 기다려야 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윗사람으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 바람직하진 않아.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실무자가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차트를 위아래를 샥샥 해주면 그 느낌 아시죠? 지금 그런 건 없고 예전에 자유당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가 있겠어. 다 공정한 평등한 사회 아니요, 그죠? 근데 예전에 자유당 때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잖아. 교통 그 경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지 끊을 때 좀 싼 거 이것도 있었고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 접어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던 그런 시절 옛날에 시발 택시 있을 때. 발음 잘해. 시발 택시 아니고 시발 택시. 진짜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이게 운전면허 주세요. 그러면 딱 밑에 하면서 딱 하고 그것도 또 밤에 할 때는 또 밑장을 빼가지고 1,000원짜리를 접어서 누가 줬다는. 있어. 모모 큰 스님한테 누구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누가 글씨를 써달라고 이러면서 이만큼 이렇게 두만 거를 이렇게 포장지로 이렇게 싸갖고 갖고 와서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자가 딱 보니까 돈 묶음 같대. 그런데 그 당시에 막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해도 한 500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님을 막 이렇게 쓰기 싫다는데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이건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쓰게 하고 나중에 뜯어보니까 양말이었다. 양말 세트. 이런 씨 이래가지고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거 괜찮아. 한 짝에 100만 원짜리 양말로 생각하면 돼. 그럼 정신이 편해. 내가 예전에 누구 그 모모 그 거사님 댁에 갔는데 그 거사님이 다랑아리 이렇게 보여주길래 내가 아니 그거 그냥 그 거실에 있었어. 그래서 다랑아리를 내가 그냥 친한 척 하려고 아는 소리 했어.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다 아니까.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얘기했더니 뭐 몇 억짜리라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저게 뭐 어디다 밑장을 빼나. 내가 딱 보면 대충 아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 배운 사람. 물론 책으로 배워서 약간 불완전하긴 한데 문화재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그 실전에서 좀 약하거든. 실전에서 좀 약해. 실전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센 게 아니고요. 저 TV쇼 진품명품쇼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훨씬 세요. 우리보다. 그 사람은 실전에서 구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한두 번씩 들어갔다 나오셨어.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군대만 한 번 부름 받았는데 몇 번씩 부름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 감식 능력이 좋은 분들이고 실전에서 그런 분이잖아. 예, 우리는 이론적으로 책 이제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보고 해가지고 진짜 갖다 대면 이게 이건가 이건가 조금 이러고 있어. 좀 이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요리를 책으로 배웠어요. 비슷하지. 이론은 빠삭해.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학교에 영양사 처음 들어갔을 때 영양사는 이제 그 좀 이론적인 사람이고 그 안에서 굴른 그 만드는 사람하고는 또 충돌하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랑 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몇 억짜리라는 동 뭐 이래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랬더니 몇 억 빌려주고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거의 값을 절대 물어보지 않는데 그냥 몇 억짜리로 생각하고 퉁치고 살고 있대. 예. 그게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줄놈도 아니고 줄놈도 아니고 그거 물어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몇 억짜리면 절대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데 높은데 안 놔. 놓는 위치부터가 다르다. 왜?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어떡해?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요. 원래 그런 거. 그래서 아라한에 맞는 그 급들이 있어. 그러니까 단타 쳐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요즘 진짜 대단하지. 금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금값도 무슨 39만 원. 그런 금값이 있나? 그때 그 금 모으기만 안 했으면 진짜 전 국민이 좀 벌었을 건데 그때 그걸 싹 빼가가지고 그지? 저도 그때 30돈인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뭐. 그 97년인가 그렇잖아. 97년인가 98년인가 그렇잖아. 그죠? 하여간 내가 그때도 금 욕심이 있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금을 많이 몸에 지니거나 이렇게 주변에 두고 있으면 안 늙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거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 좀 너무 야리해서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언젠가는 이런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에 대한 추구라는 게 있어요. 불사의 추구가 금에 대한 추구예요. 단전호흡도 최고로 올라가잖아요. 금단입니다. 결국은 금단입니다. 그리고 장양 성태 해가지고 성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금색이에요. 금에 대한 추구고 금에 대한 추구가 불사에 대한 추구야. 왜 금이 하필 불사냐? 금은 지구 안에서는 녹슬지 않죠. 불변이지, 불변. 다이아몬드 이전에는 그래서 금이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가 사기쳐가지고 사랑을 영원히 다이아몬드 드비어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 카피 하나로 그런데 마치 국수를 결혼식장에서 예전에 국수 먹었거든요. 그래서 국수 먹는다 그랬잖아요.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부패고 예전에는 그 과도기로서 갈비탕.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국수를 안 먹고 갈비탕을 먹은 뒤부터 이혼율이 늘어난다. 국수는 이렇게 길게 해로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얀색이기 때문에 길하게 삿된 거를 물리치고 해로한다는 뜻이에요. 오래도록. 그런 의미가 가지는 거고 갈비탕은 다 조자가지고 이렇게 놓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지. 다 조사놨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상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상징.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 사기를 친 뒤부터 애들이 더 오래 못 가더라. 그래서 금에 대한 추구는 불멸에 대한 추구예요. 그래서 데드마스크도 예전에 투탕카멘 이런 거 다 금관이잖아요. 중국은 금루옥이라 그래서 옥으로다가 수의를 만들고 실을 금으로 써요. 그래야 안 끊어져. 동이나 이런 걸 쓰면 실을 그걸 써버리면 다 끊어져. 금실을 써버리면 안 끊어져.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최고의, 그러니까 금과 관련되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그게 있습니다, 효과에. 그 동의보감 이런 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약에는 언제나 금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 알았거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도교에 내가 심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막 봐가지고, 그래서 금단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금에 대한 추구, 그러다 보니까 금모으기를 할 때도 서른도인, 나 그때 애국자, 괜히 애국자 했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어른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한시적으로 금값이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면 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대로 산 사람은 없어. 지금 금값도 39만 원이 됐고, 저 어렸을 때 제가 금 살 때만 하더라도 4만 원이었었거든. 저는 4만 원대 샀어요. 여러분은 뭐 만 원대 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저기 뭐 노천에서 막 캐고 이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1억이 됐고, 와, 참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죠. 작년에 2천 얼마에 3천이었던 걸로 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억이 됐고, 와, 세상 참 불가사의하지, 불가사의하지. 그래서 모든 주식은 시간만 오래 경과하면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상향은 뭐냐면 망할 기업만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 뭐 한국 주식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는데 미국 주식은 확실히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뭐 5년, 10년씩 갖다 박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쫄보에다가 이제 소시민들은 그거 한번 사면 이제 계속 보지. 그래서 땅으로는 번 사람이 있어도 주식으로 번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거든.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그러다가 한 두어 번 더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 라고 또 홀라당 걸 팔아먹으면 또 그때부터 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르면 팔지도 않았는데 내 거 올랐다 이래서 밥 사는 놈이 있어요. 밥값 다 쓰고 또 다시 떨어져. 이거 되게 재밌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데 땅은 함부로 팔아먹지를 못하잖아. 땅은 한 번 사면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주식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비슷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홀라당 팔아먹고 땅은 그냥 쥐고 있으니까 나중에 땅은 번 거 같고 주식은 깐 거 같대. 근데 똑같은 시간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상한 것만 안 고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근데 그렇게 주식을 길게 잡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졸갑증이 나가지고, 그게 돈복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돈이 조금만 생기면 돈이 호주머니에서 튀어나가려고 그러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진득하지 못하지. 그래서 그렇게 단타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한 기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잔거는 이런 쪽이에요. 잔거는 이런 쪽. 그리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거는 불보살림 가피가 있으면 좋은 거고. 차이를 아시겠죠? 만약에 똑같은 정도를 가지고 신앙 대상이, 그러니까 용도가 똑같으면 한쪽은 이미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같이 내려간다는 거는 뭐냐면 필연성이 있는 거죠. 그 나름의 필연성이. 그래서 이 용도를 잘 알아야 내가 적절한 데 써요. 근데 이런 것도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171페이지에 그거 썼는데, 나한을 번역해서 진인이라고 해요. 진인, 참 사람, 진짜 사람. 우리는 가짜 사람이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짜 헛개비들, 늙은 헛개비.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놀리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저도 동업 중생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가 절에 주지를 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절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절의 신도 중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 언제나 내가 제일 어렸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예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면서 이거를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래서 말을 약간 먹고 가는 경상도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말이야말로 진리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진리다. 그래서 말을 약간 뒤에를 흐리고 자세히 들으면 존댓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언뜻 들으면 반말 같고 이렇게 지금은 고치려고 해도 그러다 가는 거지 뭘 고쳐. 이렇게. 그리고 응공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해요. 응공도 열의 10호거든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이게 11일이 돼야 되는데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어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 세존. 불세존 이렇게. 근데 불세존을 합쳐서 그냥 10개로 채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그렇게. 그래서 응공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에 대한 칭호기도 하는데 아라한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아라한이 부처님이냐에 대한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칭호에도. 그래서 응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양을 받으면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도가 공양을 줬어. 그러면 그거를 먹고 소화해서 복으로 만들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깨달은 사람이래. 그리고 업이 있는 사람들은 업을 만드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걸 먹고 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약간 상쇄시키려면 찬탄이라도. 찬탄은 뭐냐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뭔가 복가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잘 먹었습니다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매들이 이렇게 학교 다닌다 하니까 돈도 좀 찔러주고 이렇게 용돈을 좀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를 안 했어. 그랬더니 싸가지 없다고. 그나마 몇 푼 찔러주던 것도 안 주더라고. 근데 고맙습니다를 해버리면 상쇄 효과가 발생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고맙습니다를 하는 게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공덕을 산출해서 갚는 거예요. 중국에도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작은 고마운 거는 말로써 갚고 큰 거는 반드시 답례를 한다. 네? 큰 거는 반드시 답례를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라면 목숨으로써 갚는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딱 모을 때, 그러니까는 내 밑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모을 때 진짜 큰 것들을 주는 거지. 그리고 결국 큰 거 받은 사람이 충성도가 높아져. 잔 거 먹은 사람이 뭔 충성을 해? 바로 뒤집어져. 그리고 큰 거 받고도 뒤집었어. 그러면 좀 이상한 놈이지. 이상한 놈이지. 근데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 끝까지 밑에 가신들이 의리를 지킨 경우도 있고 대통령 무너지니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니에요도 있었고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잡는 쪽에 오히려 앞장섰던 사람도 있고 아니 있어.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조금 더 충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뒤로 가면
더 이익으로 이해 집산이 이합 집산이 더 빨라졌죠. 그런 거 느껴지죠. 의리 김보성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